자, 오늘부터 한 몇 시간 동안은 학기 끝날 때까지 우주의 엔트로피, 그러니까 우주의 엔트로피에 관해서 하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주의 서머다이내믹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제가 오랫동안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들이 많이 퍼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는데,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몇 가지 팩트, 몇 가지 진술이죠. 몇 가지 진술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는 자가 진단도 좀 해보시고요. 일단 첫 번째, 일단 질문부터 할게요. 스테이트먼트부터 이야기를 하면, 우주의 엔트로피는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이게 true냐, false냐 이걸 묻는 거예요. Yes, 그러니까 yes or no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 A번은 너무 단순한 사실이긴 하지만, B번은 우주의 엔트로피는 우주의 팽창에 의해 증가한다. 다음에 세 번째, 우주의 엔트로피는 우주 전체의, 물론 이제 우리는 보이는 우주만 따질 거예요. 보이는 우주. 보이지 않는 우주는 뭐 잘 모르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의 물질의 양에 비례한다. 물질에서 다크매터와 다크 에너지는 제외합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요. 자, 그럼 여기 질문을 또 다 추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물질의 양이 전체의 물질의 양은 우주 전체의 매스 질량을 뜻하는 거냐, 또는 넘버 오브 파티클을 뜻하는 거냐, 이걸 또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추가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주는 평형 상태에 도달할 것인가? 평형 상태에 일단 도달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도달할 것인가? 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비디오를 잠시 정지시키고 각자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yes, no만 적어 놓으셔도 되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 비디오를 켜고 강의를 계속 시청을 하시고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답들을 내가 이야기할 텐데, 뭐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답도 중요하지만, 이 답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A번은 yes.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거고요. almost,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부분에서 사실상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어요. 뭐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만 빼고는. 제가 가르치는 이 순간에도, 강의하는 이 순간에도 엔트로피는 내 강의에 의해서, 뭐 내가 이제 머리를 쓰고 여기서 이제 일을 하니까, 그래서 발열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 정보 처리 과정에서. 그 다음에 글씨를 쓰니까 여기 글씨를 쓰는 과정에서도 엔트로피가 발생을 하고, 물론 이 값들은 매우 작지만 우주 엔트로피 증가 전체 추사하고는 별 관계는 없긴 하지만 아무튼간에 우주의 모든 부분에서 시간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증가를 한다. 이건 사실이고요. 두 번째, 우주의 엔트로피는 우주의 팽창에 의해서 증가한다. 이것 no. 자, 이 부분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우주의 팽창은, 자, 우주의 뭐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과 무관하고요. 이거는 이 방정식에 의해서,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물리적 과정이죠. 뭐 프리드만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연력학적 방정식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기의 엔트로피는 변화가 없죠. 이거 리버서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자, 리버서블 프로세스에서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렉처 초반 렉처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뭐 사실은 이 우주의 상태 방정식에 우주의 수축도 뭐 우리 우주는 팽창하고 있지만 가능한 솔루션 중에 우주의 수축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 수축이 그러면은 엔트로피 감소하는 프로세스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부 리버서블 프로세스고, 익스펜전 우주의 팽창과 엔트로피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팽창은 델타 S가 제로인 아디아베틱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나중에 다시 할 것이고요. C번. C번은 이 엄밀하게 보면 사실이 아니에요. No. 자, 그런데 만약에 입자들이 weakly,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약하다면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코스믹 마이크로의 백그라운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weakly interacting particle의 경우에는 이게 엔트로피가 N에 비례하죠. NK. 이거에 비례하죠. 이거는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배운 적이 있죠. 예를 들면 아이디얼 가스의 경우에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블랙바디 레디에이션도 그랬고, 뭐 아이디얼 가스는 클래시컬 가스뿐만 아니라 퀀텀 가스의 경우에서도 그랬죠. 근데도 이게 답이 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인터랙션이 작용하는 경우에, 특히 그래비티가 작용하는 경우에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도 뭐 앞으로 하게 될 것이고요. D번. 그러니까 요 D번은 뭐냐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주는 평형 상태에 도달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 나도 아주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아마도 내 생각에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확실히 모르겠고 중력, 결국에는 이게 아닌 이유는 중력 때문일 텐데, 왜 중력이 이 우주가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그 이야기도 이 강의 한 몇 시간 하고 나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는데, 일단은 우주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constituents of the universe, 그걸 이제 먼저 따져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엔트로피, 보이는 우주의 그러니까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저기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물론. 뭐 은하 이런 데가 있으면 엔트로피가 훨씬 높을 것이고, 빈 공간에 있으면 훨씬 작을 건데, 그냥 얘 전체의 엔트로피 유니버스, 여긴 비저블 유니버스예요. 보이는 데까지만. 보이는 우주의 엔트로피가 today, 오늘날, 옛날에는 더 작은 값이었고 나중엔 더 커지겠죠. 이 값이 대략 SU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얘가 볼츠만 상수의 단위로 10의 101승 정도 되는 걸로 에스티메이션이, 이게 에스티메이션이에요. 이게 오더가 꼭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략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어디서 오는가? 이걸 이제 앞으로 차차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 우주의 구성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히스토리에 대해서,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우주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쇼트 리뷰를 해볼게요. 뭐 한 5분, 10분에 걸쳐서. 자, 이거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하진 않을 거고요. 시간 순서대로 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그 선사시대부터 배우잖아요. 약간 이건 순전히 뭐 취향이나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약간 밑도 끝도 없이 등장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빅뱅이 갑자기 등장하고요. 빅뱅에서 뭐 입자들이 생겨나고 원자가 결합이 되고 이러는데, 이게 약간 거꾸로 오늘날의 관점에서 시간을 거꾸로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발견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르메트르, 프리드만은 이론 방정식만 세웠고, 르메트르, 허블, 대략 1920년대 말에서 1930년 정도까지 이게 뭘 알아냈느냐 하면은, 먼 거리에 있는 별일수록 더 빨리 거리에 비례해서 멀어진다는 거 알아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에는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고요. 팽창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팽창을 할 거라는 사실이죠. 팽창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 당시에는 모르긴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게 계속 팽창할 거라는 알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우주는 훨씬 옛날에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허블 컨스탄트로부터 시간도 대략 어림짐작을 할 수 있는데, 뭐 100억 년, 100 몇십억 년 오더로 실제로 간단히 나오는 사실이죠. 훨씬 덴스했을 거고요. 훨씬 덴스했다면은 얘가 훨씬 더 뜨거웠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죠. long time ago. 훨씬 뜨거웠을 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았는데,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훨씬 덴스해지면은 훨씬 덴스해지고 훨씬 밀도가 커지고 온도가 높았다면 아주 오래 전에는 아주 오래 전에는 애텀들이 very stable 애텀들이 스테이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 우리가 대략 빅뱅 이후에 38만 년 정도로 오늘날의 에스티메이션이 돼 있지만요. 자, 애텀이 스테이블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프로톤들과 뉴트론, 그러니까 아니, 핵과 전자들이 분리된 상태가 되죠. 또 전자들도 굉장히 하이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이 포톤을 방출하기도 하고 빛을 방출하기도 하고 빛에 의해서 다른 또 것들과 충돌에 의해서 전자들이 생겼다가 그러니까 포지트론 그러니까 반전자들도 많이 존재를 했을 거라는 뜻이죠. 아무튼 간에 이 경우에는 이 그러니까 베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톤과 뉴트론들을 포함한 걸 베리온이라고 하고요. 얘들은 뭐 다른 형태를 바꾸지는 뭐 그 이전에는 얘들도 형태를 더 바꿀 수는 있지만 뭐 핵 안에서 뭐 양성자, 중성자가 왔다 갔다 하긴 하죠. 자, 베리온들과 그 다음에 일렉트론, 그 다음에 포지트론. 얘들이 특히 얘들이 이제 빛과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하고 막 뒤섞여 있는 거죠. 이게 일종의 플라즈마 상태가 되는데, 차지드 플라즈마 상태가 되는데, 이런 상태가 있었을 것이고요. 자, 이건 포톤이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그렇다면은 이게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애텀이 형성이 되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애텀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애텀들이 이게 결합이 되고 결합이 되면서 빛이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디커플링 of lights, electromagnetic waves. 자, 이게 바로 38만 년, 빅뱅 후 38만 년 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바탕으로 가모프와 그의 동료, 학생 동료들이죠. 알포, 헤어만, 가모프 등이 예측을 하기를 1948년 우주 전체의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했죠. 그걸 우리가 오늘날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라고 부르는 것인데, CMB 약자로. 자, 근데 이 일은 뭐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고요.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거고요. 자, 근데 다른 이유로 전파망원경, 그러니까 벨랩에서 전파망원경을 새로 설치했는데, 아무리 잡음이 잡혔어요. 사방에서 날라오는 거의 등방에 그런 잡음들이 잡혔는데, 그래가지고 뭐 그 스토리가 있죠. 이 잡음이 도대체 노이즈가 없어지지 않아서 시스템을 새로
그 교체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 나중에 그 가모프의 일을 알게 돼서 이게 이 바로 가모프가 예측한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다 라는 게 발견이 됐죠. 그게 펜지아스 앤드 윌슨 1960년대 일인데 뭘 했냐면 우연히 발견하려고 해서 발견한 게 아니고요. 사고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스믹 마이크로의 백그라운드 발견을 했고요.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부터 날라오는 블랙 바디 레디에이션이 존재하고 이 블랙 바디 레디에이션의 온도가 오늘날 2.73 켈빈으로 알려져 있죠. 이 가모프의 초기 예측액이 이거에 비슷했다고 해요. 나중에 또 숫자를 바꾸는데 숫자를 바꾸면서 한 오도가 처음에 5도인가를 예측했다가 나중에 계산 잘못했다고 하고 뭐 20 몇 도인가로 바꾸죠. 아무튼 간에 이 가모프가 예측한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가 우연히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주가 이제 우리가 우주의 역사를 그냥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지금 우주의 엔트로피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디커플링 이전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간에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한참 후에는 별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은하도 생기고 슈퍼노바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블랙홀도 생기고 하는데 이것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래비티 때문이죠. 중력이 서로 물질들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짧게 역사를 살펴봤는데 일단은 처음에 우주의 엔트로피 현재 상황에서 우주의 엔트로피에 대한 후보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후보는 물론 매터죠. 파티클들이죠. 뭐 그 파티클가 매터죠. 매터하고 레디에이션 포함한 거죠. 매터 and radiation. 매터는 이제 별이나 은하를 형성하는 매터도 있을 것이고 성간 물질에 있는 매터도 있는 거 전부 다 입자들이니까 자, 요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 잠깐만요. 요 플랑크 데이터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노트 강의 노트에서 요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죠. 자, 여기 보면요. 오늘 이게 위에 플랑크 데이터, 우주의 나이는 대략 137억 년이고, 현재, 투데이고, 이거는 디커플링이 있었던 그러니까 약간, 이게 137억 년이죠, 이미. 자, 이때의, 아무튼 현재 컨스티튜언트를 보면은, 다크 매터, 다크 에너지가 있다면, 물론 이 엔트로피가 어마어마하게 클 수도 있고 뭐 다크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에 기여 안 할 수도 있고 잘 모르죠. 아니면 다크 매터, 다크 에너지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요. 뭐 그건 모르는 일인데 아무튼 요 애텀 그러니까 매터 그러니까 베리온 정확히 말하면 베리온스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게 SU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 것이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매스는 대부분 이 매터에 있지만 그리고 그것도 지금은 그렇지만 사실은 디커플링 시절에는 이 매터보다 오히려 포톤이 더 많았다. 포톤이 더 많았다고 하는 사실도 있고 아무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넘버잖아요. 질량이 아니라 그 in terms of particle number로 따지면 그 저기 애텀이나 다른 핵이나 이런 걸 구성하는 베리온의 개수하고 전자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NB는 그 베리온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포톤의 개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N 감마는 포톤 넘버예요. 이게 대략 10의 마이너스 8승, 9승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우주의 현재 우주의 입자 개수를 퀀텀의 개수를 따지면 포톤이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이 포톤은 대부분 몇 프로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에 있다고 저기 에스티메이션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요 레이셔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디커플링 이후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넘버를 아주 많이 바꿀 만한 그런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아주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별들이 생긴다거나 할 때 포톤도 나오고 하지만 레디에이션 포톤이 나오지만 자, 이런 것들은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둔다면 엔트로피의 대부분은 이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에서 오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물론 이거는 논 인터랙팅 모델에 한정한 거고요.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래비티가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만 다만 일단은 그래서 이 우주의 대부분의 엔트로피가 만약에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에서 온다면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무시하고 입자의 개수만 따진다면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에서 오는 게 확실하고 그렇다면 우주의 엔트로피는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의 엔트로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의 백그라운드를 따져보죠. 그러니까 엔트로피 of the cosmic microwave background. 자, 이거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니까 그 엔트로피 포톤 가스의 엔트로피죠. 포톤 가스 엔트로피고요.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엔트로피 덴시티가 되겠습니다. 엔트로피 덴시티 of 엔트로피가 되겠고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강의 21번째인가요? 거기 보면 정확히 계산을 해놨고요. 자, 이게 KT의 T의 3승에 비례하고 H가 C 이렇게 쓰고 단위가 K가 있고 자, 이거는 또 포톤 넘버에도 비례하고요. 포톤 넘버에도 비례하고 자,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저기 넘버를 넣어서 해보면 일단은 볼츠만 상수가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퍼 켈빈이고 h바 구할 수 있고 c도 알고 하지만 h바 c를 곱한 값을 우리가 여기다 주면 3.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승이고 줄 타임에다 미터 퍼 세크니까 줄 미터 이렇게 되고요. 자, 얘를 계산을 하면 이 S가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냐면 7.31 곱하기 10의 7승에 T의 3승 이렇게 나오고 곱하기 K. K는 이 저기 볼츠만 상수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걸 템퍼러처를 2.73 K를 넣으면 자 얘가 우리가 계산을 하면 값을 우리가 정확히 구할 수가 있고요. 1.49 V 나누기 1.49 곱하기 10의 구승하고 볼츠만 상수 퍼 큐빅 미터. 자, 큐빅 미터에 당 1.49 곱하기 10의 구승 유닛은 볼츠만 콘스탄트.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을 계산이 가능하죠. V를 우리가 아니까요. 그러니까 사이즈 업. 자, 요거는 또 우리가 가령 위키피디아 같은데 자료를 찾아서 조사를 하면 보이는 유니버스, 보이는 우주에 대해서 다이아메터가 약 93 빌리언 years 930억 년.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인데 왜 보이는 우주가 이렇게 넓으냐. 이건 좀 왜 그런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우주의 팽창하고 관련이 있죠. 아무튼 요거를 미터로 쓰면 8.8 곱하기 10의 26승 미터가 되고요. 볼륨으로 바꾸면은 이걸 뭐 9의 9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3분의 4 파이 r 셈송해 계산하면 나오겠죠. V가 대략 3.57 곱하기 10의 80승 큐빅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요 엔트로피 덴시티에다가 요 값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주의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의 엔트로피는 대략 5.3 한 두 자리가 별 의미가 없죠. 곱하기 10의 89승 단위가 켈빈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시한 우주의 엔트로피보다 사실은 훨씬 작은 값이에요. 엔트로피가 대략 얼마가 됐냐면 10의 101승 켈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켈빈이 아니죠. K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값보다 훨씬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우주의 엔트로피가 어디서 오느냐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따지게 될 텐데 중요한 건 요 값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 디커플링 이후로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은 코스믹 마이크로의 백그라운드는 평형 상태의 포톤 가스고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고요. 얘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쭉 팽창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포톤 가스가 팽창을 하면은 그 에너지가 길이에 비례해서 줄게 되죠. 에너지가 길이에 비례해서 줄게 되고 그래서 토탈 에너지가 줄어들고 온도도 떨어지고 엔트로피는 그대로 있고 포톤의 개수도 그대로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